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의 3대 격전지 종로, 서울, 동작을 그리고 광진을 세 곳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민심의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이 세 지역 종로, 광진을, 동작을 네. 여기는 지금 모든 여론 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대권 후보감들이 지금 그럼요. 격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먼저 크게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세 지역이 이른바 서울에서의 삼각형 모양을 지도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 곳에서의 결과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 성적표를 매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이긴 하지만 무려 대선 후보가 3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대선 후보 이낙연, 황교안, 오세훈. 또 나경원 의원이 뭐 그러면 섭섭해합니다. 왜 나는 뺐냐고. 네, 요즘 좀 섭섭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도 가능해 보이고 또 대권에도 나갈 가능성도 있는 나경원 후보까지 치면은 무려 4명이에요. 근데 세 개의 선거구에서 무려 대선 후보급 또 대선 후보 4명이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냐고요. 네. 지역도 그러네요. 지역이죠. 종로, 광진, 동작이었고 삼각형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정당이 완전히 싹쓸이를 해가면 이건 사실 다른 지역 볼 것도 없어요. 압승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느 정당이 2개를 가져가느냐 1개를 가져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 결과가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 더군다나 미리 보는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고 대선 전초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로의 이 비중은 정말 가히 역대급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종로에서 바로 대선을 앞두고서 후보 두 사람이 맞부닥쳤던 적은 잘 없을 거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대체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차기 대선 여당과 야당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쪽에서 각각 1위 아닙니까? 이 후보가 맞붙는 이 종로의 무게감 어떤 결과가 나냐 누가 이기느냐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종로부터 보면 종로는 우리가 흔히 정치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3명의 대통령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여야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맞붙은 지역 아닙니까? 대회전을 벌이는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아직 현역 여기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서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하면 일단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대선 후보가 몇 명이에요. 여기다가 또 이 고선배님 잘 아는 장군의 아들 내 김두한이야. 김두한도 이 지역이 종로구입니다. 그렇죠. 이럴 정도로 장면 박사도 여기였고. 그러게 여기는 대선 전초전이고 박순천 전설의 우리 여성 박순천 여사도 그렇죠. 이 지역입니다. 예전에 이민우, 이종찬 다 종로입니다. 다 여기에요. 야권을 또 여권을 휘둘렀던 그 실세들이 다 종로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종로 거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안 거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다. 그렇습니다. 대선 전초전이다. 미리 보는 대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세를 보면은 여기 좀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 쪽에 좀 약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해놨습니다. 큰 화면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요, 이 글자도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2월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부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까지 그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 했던 게 뉴시스 그리고 그 3월 들어와서 중앙일보 또 한국일보, KBS, MBC, 동아일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대여섯 군데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종합 분석.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 네. 간에 어떻게 보면은 30대 초반 대 50대 초반. 그렇죠. 이 격차가 잘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금 무응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추세를 분석드리면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이낙연 전 총리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옮겨와 있다. 그 프레임을 부수어야 황교안 후보, 황교안 대표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데 그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또 정세균 국무총리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조직력.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후보, 황교안 대표가 세 사람이랑 싸우는 겁니다. 예. 이낙연 후보, 아, 그러네요. 정세균 국무총리, 예. 또 이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 종로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가 있죠. 대통령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민주당 성향이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원이 되었던 2012년 시점부터 상당히 또 인구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엄청나게 돼버렸어요. 재개발이 됐죠. 재개발이 되면서 특히 아파트가 들어선 그 교남동, 창신동, 무학동 특히 뭐 이런 교남동은 쪽에. 이번에 대단지가 이제는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네. 사실 교남동도 좀 더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슈까지 깜깜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또 제한돼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런 판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면 첫 번째,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옮겨와 있다. 두 번째, 이 지역의 성향이 최근 들어 민주당 성향이 강했었다. 세 번째,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황교안 대표로서는 코로나19도 있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게 뭡니까? 공천 파장까지 생기니까 예. 지역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아니 왜 이래? 공천까지 문제 있죠. 또 총괄선대본부장이니까 전국적으로 또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요. 나 왜 이래? 이러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황교안 대표가 뭔가 역전승의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아직은 뭐 이제 본격적인 선거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지지율 격차를 좁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생겼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래한국당 사건도 있었죠. 김종인 영입 무선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거기다가 본인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코로나 때문에 우선 뭐 누구를 만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이슈화를 또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역전이 될까? 예, 아니면 그게 제일 관건이죠. 격차는 얼마나 좁아질 건데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선거의 판도를 바꾸려면은 지금 세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황교안 후보의 선거 전략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대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선거 전략, 선거의 구도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건요. 지금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금 선거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결과들은 연령대별 투표율이 다 100%를 가져가는 겁니다. 과연 종로에서 이 선거 투표율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될까?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이 4월 2일 시작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과거에도 보면 지금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이 선거 황교안 후보 쪽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어려운 선거입니다. 기억나실 부분이 2016년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요. 정세균 후보를 상당히 앞선다는 10 내지 여론조사가 15% 그렇죠. 앞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그때 그게 왜냐하면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별 투표율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는 사실은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가 19, 20대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9대 때는 홍사덕 홍사덕. 씨,
그리고 20대는 오세훈. 오세훈 전 시장을 꺾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거의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당 세력 또 통합당 세력이 다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이 강했는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기류 변화가 있어요. 동별 유권자 성향도 좀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남동을 지금 청와대에서 사직터널 지나자마자 왼쪽에 있는 아주 큰 대규모 단지가 바로 이제 교남동인데 이 교남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유권자 투표가 어떻게 나올까도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서부 동진이라고 하잖아요. 서부 동진이죠. 서부 동진인데 평창동과 사직동 보수적입니다. 근데 창신 1, 2동, 숭인 1, 2, 3동 바로 이 지역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선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나올까?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그 이후에 좀 종로의 학군이라든지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초등학교가 없어질 정도였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작동될지. 근데 코로나19라는 이것 참 복병이거든요. 이 깜깜이 선거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그 지점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보수고 동쪽은 진보라고 해가지고 동진. 과거 평창동, 사직동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이제 보수 쪽 표가 나왔는데 이쪽이 사람이 좀 적어요. 동쪽이 아주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평창동 알지 않습니까? 항상 드라마에서 뭐 이게 100평, 200평 뭐 그런 집들 아니에요. 잘 사는 회장님 댁 전화 오면 여보요 여기 평창동이에요 이런다고요. 그 평창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지점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거 쳤더니 이게 그러네요. 우리 벌려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면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또 좀 또 보면 우리가 또 정겹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겹죠. 뭐 여기다가 TV 해갖고 아유, 팍팍팍 한 번은 좋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그 실력까지 안 갑니다. 곧 배우려고 테레비까지 다 사다 놨는데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오 선배님이 이렇게 유튜브 제작을 중에 편집까지 다 혼자서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정말 이 IT 신동이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종로 경우 일부 보수 유튜버랄까 그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황교안 대표가 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한테 영합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요.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 추격을 해가지고 박빙으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막판에 뒤집기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종로는 종로 사람만 가지고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전에 정세균 그 총리가 그 국회의원 할 때도 전 호남 사람들이 가서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돼야 황교안이 뒤집습니다. 이걸 얘기 안 하고 너무 시청자들한테 종로 벌써 다 뒤집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기려면은 전 보수 세력들이 거기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뭐 도와야 합니다. 지금 상태의 전략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진 선거운동, 또 선거 전략,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지도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면은 서울 동작을로 가죠. 네,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만만찮은 지역입니다. 지금 뭐. 광진이 나와 있네요. 아니. 광진이 나와 있네요. 그래요? 동작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셔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네. 자, 여기는 지금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고 지금 사선 의원이시죠. 거기에 아주 신참 판사 출신의 이수진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초반에는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지명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우세한 상황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올수록 이수진 후보 쪽에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부분은
오차 범위 내기는 합니다만은 네. 추세 자체는 이수진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장담을 못하겠다. 당초는 네. 뭐 나경원 의원이 이수진 정도야 뭐 이거 식은 죽 먹기 아니었느냐. 워낙 뭐 인지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누가 당선이 되겠느냐 이런 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네.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추세만 좀 살펴드리고요. 지금 우리 결과를 보면은 처음 이제 조사, 좀 더 이런 시기에 실시되었던 조사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 이수진 후보가 더 약진한, 이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러느냐? 초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후보거든요. 나경원 의원이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에서도 별로 그렇게 표가 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쪽에서도. 예.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언론 또는 뭐 그러니까요. 시민단체,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후보 관련된 공격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20대, 났습니다. 30대, 40대의 표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향을 결국 받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고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대1 대결 구도에서 바람이 이수진 후보 쪽으로 간다. 근데 이 바람은 이수진 후보가 잘한다는 이 바람이라기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바람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또 친문 언론 쪽에서 나경원 후보의 옛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까지도 사실은 뭐 무혐의도 되고 뭐 전혀 사실이 아닌 사건까지도 또 들춰내 가지고 또 그걸 보도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쪽이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 판세를 보면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이것은 이수진 대 나경원의 대결이 아니라 친문 대 나경원의 대결이 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물 경쟁적으로만 버티고 있는 나경원 후보. 그리고 지금 코로나 깜깜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후보의 직접적인 발언보다는 이런 언론의 뉴스의 내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지지율. 물론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고, 이 지역은 뭐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동작도 보수 성향이 상당히 있고, 오히려 강남 쪽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몽준 의원도 당선이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12년간 그러니까요. 12년간 보수 쪽에서 당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됐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성향도 젊은 세대의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다. 왜? 새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이 지역에. 개발됐습니다. 개발되고 들어서면서 상도동, 흑석동. 상도동으로 올라가는 그 까치고개. 흑석동.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사실 상도동계의 발파는 동작갑인데 김영삼 대통령의 사저만 이 지역구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동작을 해. 그래.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아, 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여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은요. 지금 성향적으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보수 텃밭이 아니라 이제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상당한 이 여당 또 친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에서는 인물의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나경원이냐 정당 전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수진이냐 이른바 전직 판사 판판 대결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중도층입니다. 지금 중도층 표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과연 누구를 찍어줄까?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일까? 이 뉴스를 믿어도 되나? 이 중도층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연령대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후보를 그래도 지지하는 60대 이상, 60세 이상 인구와 그 다음에 30대, 40대 이 이수진 후보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당에 대한 지지 때문에 투표장으로 갈 30대와 60세 이상의 싸움 누가 더 많이 나가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했냐 이것이 이 선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나온 걸 보면은 초반 조사에서는 3월 초반 조사에서는 35, 6% 네. 선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중반이죠. 3월 중반부터는 나경원이 한 35%, 그리고 이수진이 40% 초반, 이렇게 해서 이수진이 약간 앞서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당선될 것이냐, 여기에서는 뭐 50대, 20, 30%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서울 광진을로 가겠습니다. 광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광나루 과연 어떤 결과가 올지 오세훈 초미의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 서울시장 겸 네. 대선 후보급이고 후보죠. 또 고민정 고민정, 청와대 입 대변인 문재인 전 대변인이 대통령의 또 나와 다른 있습니다. 복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 대통령과 가까이서 측근으로서 보좌를 했었고, 특히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예, 인지도가 높죠.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상당히 또 지역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워낙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는 두 후보의 대결이 되는데요. 바로 버뮤다 삼각지역, 종로, 동작을과 함께 마지막 지역 광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정말 팽팽합니다. 앞서 우리가 분석을 해드렸던 종로, 동작을보다도 더 치열한 팽팽한, 그래서 정말 침이 튑니다. 이게 팽팽하면 또 비말이 튀니까 조심 좀 해주시고요. 이 바로 선거구가 광진을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역 광진이 되는데, 이 광진에서는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은 개인적인 경쟁력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했었고, 또 서울의 다른 지역 강남에서 국회의원도 했었었고, 지난 이제 종로가 상당히 뼈아픈 패배가 됐었었죠. 그게 이제 뭐 절치부심, 권토중례를 노리기 권토중례. 위해서 오래 이 전부터 지역에 이미 가서 이 털을 닦았죠. 추미애 장관과 상당히 박빙성부가 되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정도였었는데, 이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세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고민정 후보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 여기에서 17대를 제외하고는 5번이나 이 지역의 터준 대감이 아니죠. 터준 마님. 네. 바로 추미애 장관의 5선을 여기서 했습니다. 5선입니다. 딱 한 번 2004년 이 탄핵 네. 폭풍이 불었을 때, 역풍이 불었을 때는 김형주 후보에게 낙선을 했었었죠. 그때도 민주당입니다. 야권.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는 야권이에요. 민주당입니다. 그런 이 지역에 이 전직 서울시장이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 고민정 후보도 지금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가리켜서 입시 대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럼. 청와대 시장. 그런데 보통은 서울시장 정도에서 지역구에 가면 그건 뭐 정말 쉽지, 누워서 그렇죠. 음악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고민정 후보, 추미애 장관까지 세 사람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더군다나 구이동이거든요. 구이역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인데 상당히 민주당 이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시장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대체적인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20대 만 18세 이상을 포함한 30대, 40대는 고민정이에요. 50대와 60세 이상은 또 오세훈 후보를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걸로 세대가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정말 박빙의 박빙성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 바로 고민정 후보를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버텨주느냐. 두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도 여러 가지 또 비설에 올랐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조금 피로감이 있던 차에 장관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조직이 살아있을지 그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세대 대결 구도, 또 이념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진영 간 대결 구도의 정말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구에 다 적용되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세대 간, 또 정당 지지층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결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는 정말 가장 민감한 현안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여당에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야당 후보에게도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구의역 주변 개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예, 여기가 맞아요. 예, 여기가 핵심적인 바로 이 구의역 주변 개발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부지방법원에 있다가 이전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전에 그 지역 틀을 어떻게 개발하냐, 지역의 부동산 현안, 바로 이것이 최종 핵심 끝장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하고 붙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야 추미애에 대해서는 비문이란 말이에요. 비문. 거기에 또 피로감도 있어요. 그렇죠. 하도 오래 해서. 욕도 많이 먹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신진 인사, 더군다나 문바의 가장 대표적인 입을 데려다 놓으니까 문바들이 다 결집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거기 광진을, 맞습니다. 저 구로울, 네. 또 저 관악, 예. 이쪽은 호남세가 워낙 강해갖고 아직까지 보수 쪽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구로울이면 또 박영선 장관이죠. 박영선이 그렇게 김용태 지금 네. 전 사무총장이 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누굽니까 그 국정상황실장 하던 네. 문 대통령의 복심이 윤건영이가 지금 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관악역에도 그 정태호라고 정태호죠. 일자리 수석하던.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구청장을 두 번이나 한 유 그 구청장이 네. 경선에서 졌어요. 맞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게 지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금 나온 추세로 보면은 3월 초만 하더라도 오세훈 네. 후보가 고민정 후보를 거의 한 10% 차 정도로 이렇게 앞섰다가 그 이후 3월 중순 들어가면서 지금 고민정 후보가 다소 앞서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그 정도 있거든요. 표본 오차면 뭐 팽팽하다고 봐야 뭐 되겠죠.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상적인. 그렇죠. 현재 판세만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은 그래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한쪽이라도 여기에서 지게 되면은 그 타격은 당 전체에 미치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이 이번 선거의 성적표를 알게 되는 바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세 개 지역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배정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 총선의 풍향계, 네. 승부처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적어도 두 곳은 이겨야 통합당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판이 뒤집힌다면 그렇게 되겠죠. 네네. 예.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 이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